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9일 두산 인프라코아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증시가 오늘 코스피가 하락을 좀 했고요. 0.36%, 그 다음에 코스닥 0.75%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가 요즘 이제 수급이 좀 좋게 이제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다가 매도를 좀 했고요. 기관은 계속 매도 포지션을 이어갔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좀 시킨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해외 증시를 보면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 다우가 거의 보합 마무리, 하락에서 보합 마무리, 나스닥은 기술주는 올라가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하게 이런 대형주들이 모여 있는 코스피들은 좀 내렸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요즘 바이오 관련,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장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고요. 요거는 잠깐 보겠습니다. 코로나 실시간 상황판인데요. 어, 전 세계 확진자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 몇 달 전과 비교해도 계속 뭐 60만 명, 70만 명, 80만 명 이렇게 확진이 되고 있고 사망자는 계속 1만 명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확진자가 벌써 1억 3천만 명이 됐고요. 지금 백신을 많이 맞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신에 대한 효과 의구심이 좀 들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백신이 지금 이제 내년에도 효과가 있을지 변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백신을 맞았는데 또 다른 새로운 변이가 다시 유행을 하고 하니까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 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닥 바이오주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 기술주, 반도체주들은 조금 힘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추가로 오늘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 최대 히토류 산지 생산 중단. 네. 그래서 무기화 우려가 중폭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제 환경오염을 우려를 이유로 히토류 생산지인 장시성 간저우시에서 히토류 생산 일부를 중단을 했다. 자, 그래서 이게 히토류라는 것이 이제 반도체 산업이나 그다음에 군사용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좀 많이 쓰이는 그런 산업용 금이라고 불리는 재료인데요. 그 재료의 생산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참 그게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중에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제재를 할 수밖에 없죠. 미국과 싸우려면요. 그래서 이렇게 히토류 생산을 환경을 핑계로 중단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무기화를 해서 미국을 견제를 하겠다. 그래서 미국과 한번 제대로 붙어보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별로 이 증시 흐름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패권 다툼이 또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증시가 조금 또 불안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긴 합니다만 좀 더 며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슬아슬하게 또 이 벽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요. 두산 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원 상승했습니다. 1,7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네, 1,450원을 절대 깨지 않습니다.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 전환으로 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자로 꺾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막 거래량이 막 많이 터지면서 양봉이 뜬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꼬리로 약간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서 같이 좀 하락을 한 느낌이죠. 근데 상승 마무리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계속 요 원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21선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 잠깐 보시면요. 두산중공업도 차트가 비슷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비슷하게 21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이 저는 뭔가 같이 터지더라도 이제 같이 터질 것 같고요. 분명히 거래량이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 한번 실리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날이 전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차주가 됐든 아니면 바로 월요일이 됐든 아니면 다다음 주가 됐든 분명히 신호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 신호가 왔을 때는 저는 이 정고점 네, 11,000원대를 충분히 넘어서 12,000원대로 다시 진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나 월봉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지금 오히려 쌍바닥을 다지고 전체적인 추세 흐름을 반전을 시킨 다음 125월봉선 근처에서 이 저항 라인을 뚫기를 위해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네, 두산인프라코아 지금 정상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투자자를 보면 기관이 또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또 100만 주 정도, 네, 120만 주 정도를 3일 동안 매수를 좀 했고요. 외국인은 이렇게 또 매도를 이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보시면 외국인이 매도를 이어가고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는데요. 그 매수 주체는 당연히 이제 연기금입니다. 두산중공업도 오늘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두산인프라코아도 7만 주 매수 이어가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아도 네, 계속 연기금 세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수급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외국인이 차익 실현 물량을 내뱉어도 이렇게 받쳐주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산 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기간 수급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뭐 기관과 외국인이 쌍매도를 했는데도 주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이 외국인들은 저 밑에서 한참 매집을 하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서서히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별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관 투자자가 주가를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기관 투자자 계속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괜찮네요. 어제는 이제 이 외국인이 100만 주를 매도를 하고 기관이 86만 주를 매수한 이유는 어제 4월 8일자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관이 매수를 이어갔다는 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오늘 사모펀드도 많이 매수를 했네요. 그 다음에 보험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자, 일단 사모펀드가 들어왔다는 점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얘들은 펀드 매니저가 자산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볼 구간에서는 절대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쯤 되면 가겠지 하고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금도 포지션 3월 이 옵션 만기일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 들어오면서 계속 매수를 이어갔는데요. 포지션 변경하지 않고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 둘 다 매수를 계속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엔 조금 네, 힘을 좀 주면서 11,000원대로 좀 진입을 해봤으면 하네요. 자, 오늘은 제가 영상을 일찍 찍는 바람에 네, 공매도 장구는 보지는 못하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따로 보기로 하고 제가 준비한 기사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현대제뉴인, 네, 두산인프라코아 주식을 이제 8,500억 원에 취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부 매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사업부는 매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산 밥캣 51%인가요? 51%를 가진 지분회사는 네, 투자회사라고 할게요. 투자회사는 두산중공업 아래로 들어와서 네, 흡수합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흡수합병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1000주에 해당되는 두산인프라코아 주식이 470주만큼이 네, 0.47%만큼이 47%만큼이 이제 두산중공업 신주로 7월 21일에 발행이 되게 되고요. 7월 20일로 조정이 되었나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주에 해당하는 주식이 이제 현대인프라코아로 네,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의 종속회사인 현대중공업 지주는 종속회사인 현대제뉴인이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체인 두산인프라코아 주식 7,550만 주를 취득을 한다. 그래서 취득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지분율은 35%가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 건설 시장도 많이 어제 굴착기 보니까 4천 몇백 대를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엄청나죠? 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개별 영업이익도 2, 3천억 이상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네, 실적도 이제 개선이 많이 진행됐고 실제로도 앞으로도 더 좋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프라코아가 되어서도 네, 오히려 신용도 개선도 예상이 되고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단 조금 찝찝한 점은 이제 네, 공매도가 이제 5월 달에 다시 한번 재개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합병 신주 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뭐 크게 공매도를 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제 7월 이후에 지금 뭐 두산인프라코아 공매도 잔고가 이제 700만 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의무 상환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상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환을 이대로 많이를 해서 네, 공매도가 많이 없어진다면 뭐 나중에 공매도 풀려도 현대인프라코어에 대해서 공매도를 칠 이유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조금 그래도 공매도 재개된다는 점은 조금 네, 생각을 하시고 이 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워낙 공매도가 많았던 주식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넘겨짚고 네, 가십시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좀 이제 좋은 가격대를 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산 인프라코아 네,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